악마의 편집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었던 악마의 건데 편집이 된 겁니다. 악마의 편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악마의 수험자의 편집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을 아시나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준영이요. 인위적으로 촬영분을 좀 자르고 컷하고 붙여서 조작한 그런 영상 아닐까? 사실이랑 다르게 편집으로 이제 왜곡한 거. 의도적으로 말 그냥 이름 그대로 의도적으로. 실제로는 안 그렇게 했는데 편집상에서 그 약간 다른 상황인데도 짜집기 해가지고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게 악마의 편집 아니야? 맞다. 이 모든 것이 악마의 편집이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보는 사람들이 상황을 오해할 수 있게 영상을 꾸미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부른다. 재밌고 자극적인 방송들이 넘쳐나는 요즘,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쉽게 악마의 편집을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악마의 편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말 피치 못할 이유에서 하는 편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간 그런 자극과 그로 인한 시청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좋아 보이진 않지. 솔직히 돈 벌고 살려면 시청률을 위해서 악마의 편집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약간 프로듀스 101을 볼 때 내 심정은 좀 기분이 나빴어. 내가 권현빈을 좀 좋아했거든. 재밌긴 한 것 같아. 과해서 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과 동의하에 하는 편집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의 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런 사례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우리는 악마의 편집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86%나 되는 사람들이 악마의 편집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악마의 편집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악마의 편집을 하는 것일까? 악마의 편집을 하면 프로그램이 일단 재밌잖아.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겠지. 돈 벌라고. 시청률. 좀 자극적이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기본적으로 방송국 자체도 기업이잖아?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시청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악마의 편집이 필요하지. 어쨌든 방송이나 영화는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시청률 혹은 관객 수를 위해서 악마의 편집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요. 왜냐면 시청률이 잘 나와야 다음 해까지 잘 나와야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방송국이 돌아갈 수 있고 그 방송이 제작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막 욕하지도 못하지만 너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시청률과 조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악마의 편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시청률과 재미, 화제성을 이유로 대답했다. 우리는 궁금해졌다. 보이지 않는 모니터 너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악마의 편집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 전에 악마의 편집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고요. 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과관계를 역전시키거나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를 역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편집으로서 시청자들의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 순서를 바꾸는 재배치, 영상을 자르는 커트, 여러 개 중 하나를 고르는 채택, 자막과 배경음악 삽입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평소 과학쌤의 팬인 지은이에게 악마의 편집 실험을 위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편집을 시작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 아픈데 어떻게 하는 거지? 과학. 어느 단원이 제일 재밌었어요? 과학쌤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 근데 여기 고민하는 게 좀 길어서 좀 더 뒤에서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뭐?
이거 실화예요? 충격적이네. 참담합니다. 참담하고요. 누가 한 거야 이거? 잡아가서 멱살 잡고 끌어내야겠어. 이거의 어떤 작자야? 이제 내가 보는 세상하고 실제로 이제 나를 보는 세상이 많이 다르구나. 180도. 이게 원래 사실은요. 다른 질문을 한 다음에 대답한 거를 다른 질문 영상 뒤에 붙인 거거든요. 과학쌤을 좋아하시나요? 아, 나도 좋아하죠. 과학쌤에 대한 사랑을 1에서 10까지 표현하신다면? 한 9.5? 이제 다큐를 편집하다가 컴이 꺼졌어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비속어사 컴이 꺼졌다고 편집하다가 이게 악마의 편집을 주제로 한 거라서 원래 과학쌤 수업 얼마나 재밌어요가 10점 만점에 9.5였어요. 아이고야. 네. 다행이네. 그리고 욕은 다른 장면이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야, 나를 지옥에서 구해주네. 매스컴은 진실을 이제 지향해서 그 진실이 최대한 잘 표현되도록 편집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건 사실은 하늘을 뭘로 가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손으로요. 손으로 가리는 거. 그러니까 잠시는 이제 그런 편집을 통해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는 다 알게 돼요. 이제. 정말 되게 편집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약간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편집이라는 기술 하나로 한 사람을 되게 엄청 신의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 양아치 같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실감한 것 된 것 같고요. 잠시 이제 파괴됐어요. 저도 놀라셨죠? 예, 저 모든 어떤 이제 나름대로 요 수업 한 시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노력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고 부서지는 느낌이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느끼는 자괴감이 이제 큰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러지 않다는 거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직접 해보니까 악마의 편집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현직 편집 감독님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은 말을 하는 거야, 말. 말을 잘하면 편집을 잘해요. 그러니까 영상이 갖고 있는 언어를 파악하고 그 언어를 잘 배치해서 말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편집도 조리 있게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 예능도 잘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재밌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편집이라는 거를 왜 하냐면 그냥 편집을 안 하면 그냥 쭉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 보여주는 게 편집이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아요. 아주 많고 거기서 한 말이 아닌데 다른 데서 한 말을 끌어다가 놔서 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걸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밥을 계속 먹으면 좋아지는데 라면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나빠지잖아. 똑같이 사람이 먹으려고 먹는 건데 방송은 장르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큐 같은 경우는 정말 기록과 팩트 전달에 대한 게 그리고 보도 그리고 공정성 이런 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예능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래도 되잖아. 드라마도 안 그래도 되고 꼭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라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도 과하게 만들면 안 되고 또 뭐 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거를. 감독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과하지 않게 편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악마의 편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왜곡된 보도로 피해를 보고 폐업까지 이르게 된 카스테라 점주님의 이야기를 뉴스 인터뷰를 통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대왕 카스테라 가게들은 큰 타격을 받고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던 업체들까지 덩달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폐업을 하고 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어요. 저희가 그 다음날 바로 매출이 90% 정도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안 오고 심지어는 사갔던 손님들도 다시 가지고 와서 환불을 해가. 환불해달라고 하고. 저희를 피해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저희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이게 뭡니까 무책임하게.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 카스테라 점주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고 엄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생계 수단이 이 가게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이 방송 하나에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 가게가 생명줄인데 한 가족의 밥줄인데 이게 너무나 성급하고 얕은 보도로 인해서 그렇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었고 조울증과 편집 의심병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할 때 기술적인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편집을 한다 그러면은 뭐 자른다든지 일부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악마의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자른다든지 색깔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포샵 같이 완전히 그 원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른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집의 기술 자체가 그전과는 많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악마의 편집이 될 악마성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 비해 현재 자극적인 편집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의 악마의 편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역사 선생님을 찾아갔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예요.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나가다가 러시아가 이것을 적기로 오인해서 우리나라 여객기를 추락시킨 사건이 있어요.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의 요격을 받아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소련 전투기의 만행에 의해 격추당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사망을 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날 공중파의 9시 뉴스의 첫 번째 보도는 뭐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뉴스가 제일 먼저 올라와야겠죠. 그때는 이제 9시 뉴스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간이 나와요. 8시 59분 55초부터 띠 하면서 9시가 딱 되면서 하면 첫 번째 대사는 항상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각하께서는 그래서 땡 하면 전두환 각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땡전 뉴스라고 불러요. 그날 대한항공 추락 사건, 격추 사건이 있었던 날에도 역시 전두환 대통령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점프 차림, 금소한 복장으로 청진동 골목을 찾아서 본인의 집 골목길을 청소 상태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이 모습이 9시 뉴스의 첫 번째 뉴스로 나오게 됐죠. 이런 것도 항상 그런 악마의 편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그 시기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이죠. 우리는 다시 이 문제들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다.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들. 그렇다면 영상 제작자와 시청자, 언론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진실해야 돼요. 진실성의 원칙이죠.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때렸다 하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그럼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한다 그래서 꼭 진실성이 성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은 때린 사람이 나쁘구나라고 바로 해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장면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전 사실까지 다 알려줘야 되죠. 그 전체의 어떤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객관성이죠. 어떤 보도를 할 때 반드시 그 보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으니까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툼이 있을 때는 그 당사자들의 입장이 공정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보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편집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재미가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일이라면 그거는 좀 자기가 생각해서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나는 장난이고 나는 편집이야 라고 했지만 당사자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하면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누구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늘 끝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진실은 늘 나중에 밝혀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늘 연출자의 의도가 담겨있는 편집이라는 걸 모든 관객들, 시청자들이 알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카메라는 사실은 저기 이 앵글 안에 들어오는 것만 찍잖아요. 그죠? 바깥에 있는 건 안 찍잖아요. 시청각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쇄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문이나 뭐 책 이런 데서는 거기서 다루는 것만 우리가 알게 되지 다루지 않는 건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모든 매체는 편집을 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편집된 것이다. 어떤 식으로 그거를 알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너무 맹신이라든지 과도한 의존이라든지 또는 뭐 과도한 비판 같은 것도 하나에 대한 악마의 편집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악마의 편집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악마의 편집이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건 간에 분명한 것은 진실은 언제나 하나이고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미래의 창작자이자 현재의 시청자인 우리들. 앞으로 우리가 진실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은 은밀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진실을 다룬다면 그것은 충분히 위대하다. 진실은 언제나 만약에 그렇다면은